안녕하세요. 맘스 챌린지 카페입니다. 여러분, 엄마로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요? 네. 뭐니 뭐니 해도 자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또 아이가 성장해서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인생의 난제가 바로 이제 자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6살짜리 남자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네. 행복하지만 또 힘들기도 한 이 자녀 양육,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책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저희 아이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나쁜 말, 특별히 이렇게 좀 협박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것도 좀 호러물에 나올 만한 좀 잔인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고 이래서 책을 참고해 가면서 계속해서 훈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말 습관들이 바뀌어지고 또 때로는 굉장히 조금 약간 귀여운 협박들을 해요. 뭐 엄마 자꾸 그러면은 코딱지 10개 묻힐 거야 하면서 좀 이렇게 듣기 그리 썩 나쁘지 않은 협박들로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자녀 양육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제 아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데 좀 유용했던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제목은 최강의 육아입니다. 트레이시 크로커라는 작가분이 쓰셨고요. 이분은 15년차 육아 전문지 기자이자 편집자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전문성과 또 여자분이거든요. 실제 현실 육아를 겪으면서 어떤 최강의 육아 솔루션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네, 요즘에 베스트셀러를 보면은 기자 출신 작가들이 참 많거든요. 기자분들이 아무래도 글쓰기 연습이 굉장히 많이 됐고 그 글쓰기가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쓰기가 훈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들이 쓰신 책들은 깊이가 있지만 좀 전문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졸리고 좋은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좀 이렇게 난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좀 이해하기 쉬운 지구 언어로 쓰셨고 시기별 상황별로 적절한 조언들을 제시해서 좀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네, 저에게 조금 유익했던 내용들 몇 가지 소개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저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좀 진단할 수 있었어요. 이 책에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보통 네 가지의 양육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의 양육 방식은 어떤가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좀 전통적인 양육 방식입니다. 독재형이죠. 그래서 권위적으로 지시하고요. 공감이나 다정은 쏙 빼놓고 아주 엄하게 아이를 다루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책에서 지향하는 양육 방식인데요. 민주형 양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엄격하지만 다정하고 규칙을 아이와 함께 만들어가고 이걸 어길 시 뭔가 벌 주고 때리기보다는 바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로 삼는다고 합니다. 아직은 좀 피상적이죠? 구체적인 예를 뒤에 몇 가지 들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유방임형 양육 방식입니다. 저의 과거가 좀 많이 자유방임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허용하고 뭐 신발을 짝재기로 신든 뭘 어쨌든 그냥 좋아 그래 그것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그 부작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든요. 충동적으로 자라서 중독에 빠지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질서를 모르는 거죠. 제 아이가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부분들을 좀 지금 수정해 가는 중이에요. 이 자유방임형에서 민주형으로 가기 위해서 훈육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배워가는 중입니다. 자, 네 번째 양육 방식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알려주는 교육도 없고 대화도 없고 공감도 없고
아이와 그냥 몸만 같이 있을 뿐이지 전혀 소통이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 아이들의 미래는 뭐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어요? 네, 관심받기 위해서 더 나쁜 행동들을 하고 비행 청소년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강의를 찾아보시고 또 책을 찾아보실 만큼 이 양육에 대한 부분에 고민하시는 여러분은 무관심 유형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민주형 양육 방식을 지향하되 어느 정도 기준으로만 삼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훈육이라는 게 뭘까요? 훈육. 저는 잘 훈육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때리는 거, 뭐 벌 주는 거,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훈육이라는 건 규칙을 가르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규칙은 어떤 거죠? 네, 명확하고 변해서는 안 되겠죠. 일관성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규칙이 왜 존재하는지, 왜 규칙이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에게 입이 아프지만 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한 번 말해서 절대 못 알아듣잖아요. 계속 얘기해 줍니다. 엄마의 입은 피곤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주다 보면은 아이는 사고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 규칙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규칙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부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잘 지켰을 때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규칙을 좀 어길 기미가 보인다. 뭔가 그런 폼을 잡고 있을 때가 있죠. 네, 그럴 때는 미리 규칙을 어기기 전에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거죠. 규칙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하면서 막 뭔가 궁지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미리 이야기를 해줘서. 또 아무것도 효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이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나쁜 말을 한다든지 뭔가 던진다든지 해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미리 정해둔 단호한 행동을 합니다. 화낼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그 미리 정해둔 행동은 미리 아이와 다 이야기가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정하고 그런 페널티를 주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규칙을 같이 만들어야겠죠. 네, 이 정도로 훈육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민주형 부모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막 당황하거나 아니면 뭔가 벌 줄 기회가 왔어 라고 하면서 막 종이를 둘둘 말고 이럴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삶에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뭘까요? 능력도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도 소통이 안 돼. 막 독불장군이야. 이러면은 굉장히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엄마와 이런 훈육을 통하여서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자제력,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없어도 행동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네. 규칙이고 뭐고 필요 없어 막 무시하고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상황들, 소위 뚜껑 열렸다고 하죠. 네. 아이가 뚜껑 열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좋은 팁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어때요? 먼저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죠. 나쁜 감정들 그냥 무시해버려서는 안 되고요. 그 아이가 감정이 딱 드러난다라는 거는 뇌에서 그 사건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태그를 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무시해버려서는 안 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누구야, 네가 지금 많이 슬프구나, 아니면 화났구나, 네 마음이 그렇구나 라고 그 감정을 읽어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 해도 아이의 감정이 많이 자신은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더 심한 행동을 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처벌은 훈육 효과가 낮다고 합니다.
왜냐면 뭔가 이제 맞았어. 자기가 맞았어. 창피와 모욕감은 창피와 모욕감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에게 뭔가 책임이 있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모욕감은 분노로 커지기 때문에 더 반항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부모가 계속 이제 체벌을 할 경우 이런 격한 감정으로 자제력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고요. 또 무례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기인 거고, 또 물리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본보기를 보이는 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한 번도 안 때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은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하지만 네.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매번 때렸다면 거기서 좀 한 번 줄이고, 매번 때렸다면 좀 반 정도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훈육을 해보는 것도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을 같이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테면 같이 심호흡을 한다든지, 같이 창밖을 좀 보고 온다든지, 바람 쐬고 오자 이런다든지, 아니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러면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거든요. 화가 났을 때 하이파이브 하면서 네, 뭔가 이렇게 치는 거죠. 그리고 치다가 막 잘못 엄마를 막 때릴 수도 있으니까 베개를 때려라 하면서 마음껏 때릴 수 있는,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마련하는 것도 좋고요. 여러 가지 서로 안아주기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와 엄마가 따로 혹은 같이 이렇게 진정시킬 수 있는 행동을 좀 몇 가지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뒷수습하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독립심과 자제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체크리스트. 네. 뭘 체크해야 될까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기, 스스로 옷 입기, 스스로 먹기, 이런 것들을 아직 글자를 잘 모르는 친구가 많겠죠. 이모티콘이나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이제 벽에 붙여놓고 그렇게 2-3주 정도 훈련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스스로 예측할 수 있고,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독립심을 기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7개 이상이 되면은 좀 너무 힘들겠죠. 피곤하고. 그러니까 7개 이하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 최강의 육아라는 책을 통해서 좀 육아의 팁들 많이 얻으셨나요? 네. 저는 많이 얻고 또 실천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댓글로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라고 해주시면 뿌듯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도움이 되실 만한 책들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맘스 챌린지 카페였습니다.